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서동현입니다. 저는 건축 환경 및 에너지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더불어서 실제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의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러닝함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름을 나름대로 러닝 바이 러닝이라고 붙여봤는데, 이러한 이름 하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고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퀘스트를 선택했는데요. 이 퀘스트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주요한 내용은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이 퀘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기본적인 철학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Before You Start 이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은 에너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이 에너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복잡한 많은 수식들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어떠한 입력을 받으면, 여기서 어떠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들이겠죠. 이러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종적으로 레포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고요. 왼쪽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사람, 빌딩, HVAC 시스템, 주변 환경, 건물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들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물 내에서의 행위, 그 다음에 건물의 외피 성능이나 열적인 특성, 건물의 규모, 이러한 입력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야 될 거고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냉동 공조 시스템의 종류나 특성, 운전 특성 등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있어서는 기상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야 그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DOE2, 에너지 플러스 같은 에너지 모델을 통해서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과정들이 로 구성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구성은 미국 공주학회 애슐의 핸드북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핸드북 내용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물의 형상이라든지 기후, 사람들의 어떠한 건물 내에서의 행위, 이런 한 항목들이 빌딩 디스크립션이라는 제목으로 에너지 엔진에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값을 통해서 이 에너지 엔진은 건물에 부가되는 냉난방 부하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시스템 디스크립션이 입력이 되면, 이 시스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냉방, 난방 설비에 관한 정보들인데요. 이전 단계에서 받은 부하를 기반으로 이 설비 시스템들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 설비 시스템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에너지 양을 계산하고 이 양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주소를 클릭하시면 약 170가지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들에 관한 설명들을, 기본적인 정보, 웹사이트, 무료인지 유료인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확인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습에 맡기겠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인 이퀘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퀘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딩 시뮬레이션 툴 디렉토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doe2.com이라고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퀘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이퀘스트 3.65 버전이고요. 이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시면 이 다음에 진행되는 실습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퀘스트는 기본적으로 DOE2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는 DOE2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DOE2 엔진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모델링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입력을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DOE2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부르는 이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이퀘스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마법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법사 기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후반의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DOE2 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OE2 엔진은 동적 에너지 해석을 수행하는 수식의 집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동적 에너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건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후 데이터, 기후의 상황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반영하고, 그 반영한 결과에 따른 실내 환경, 그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적 계산을 한다는 것에 대비해서 동적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DOE2 엔진은 1970년대 후반에 미국 DO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국의 에너지성이죠. 에너지성에서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현재는 JJ 허쉬라고 하는 회사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DL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입력 모듈로 가지고 있고요. 이 입력 모듈을 통과하고 나면 실제 계산하는 엔진, 로드 파트, HVAC 파트, 이코노믹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HVAC 파트는 시스템 파트와 플랜트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 엔진은 로드, 시스템, 플랜트, 이코노믹스, 이렇게 네 가지 계산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DOE 엔진은 로드, 시스템, 플랜트, 이코노믹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엔진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건물의 상태, 건물의 형상이라든지 외피의 성능 등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 입력된 데이터는 BDL 프로세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빌딩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변환되는 역할을 한다는 게 BDL 프로세스의 역할이고요. 실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상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건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로드, 시스템, 플랜트, 이코노믹스, 이 네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건물의 에너지 요금을 계산을 하는 것이 DOE2 엔진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OE2 엔진 자체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물의 면적, 외벽의 단열 성능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기존의 DOE2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텍스트 기반의 입력 데이터를 필요했는데, 이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윈도우 타입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BDL 프로세스가 입력 이해 가능한 형태, 오른쪽과 같은 텍스트 형태로 다시 재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DOE2 엔진을 직접 활용해서 에너지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그 수고를 상당히 많이 절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와 DOE2 엔진을 통합해서 우리가 eQues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eQuest의 기본적인 철학에 관한 설명인데요. eQuest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Quick Energy Simulation 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Quick Energy Sim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빨리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 eQuest의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이 설계 초기 단계에만 eQuest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eQuest가 설계의 초기 단계, 컨셉 디자인 또는 스키매틱 디자인에서 기초적인 정보만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결정된 정보를 가 모이는 디자인 디벨롭 단계에서도 결정된 설계안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해석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 단계에 있어서도 이 eQues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건물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Quest의 기본적인 필로소피가 무엇이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 의견으로는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실시 설계 단계 및 기존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한 설계 지원 도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eQuest의 기본적인 개발 철학이고요. 이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이 곡선을 볼 수 있는데, 이 곡선의 의미는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건물이 운영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에너지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모델링에 반영되어야 되는 의사결정 정보들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면 건물 에너지 모델링에 투입되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해져 가겠죠. 이러한 에너지 모델링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에 따라서 이 eQuest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계, 컨셉 또는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에서 입력에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가지 없는데도 그럼 에너지 모델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렇게 모델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eQuest의 두 번째 중요한 철학인 위즈드 모드입니다. 이 위즈드 모드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매틱 또는 디자인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모델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저드가 설계하고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성격, 즉 건물의 용도, 규모에 맞춰서 가장 전형적인 데이터들을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버리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설비 시스템이 어떠한 종류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위즈드 모드, 즉 마법사가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서 좀 거칠긴 하지만 예상되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미리 추정할 수 있게, 건축가들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사용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스케매틱, 디자인 디벨롭먼트, 디테일드 에디트 모드로 진행되면 될수록 입력에 필요한 정보들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입력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에서의 상세한 입력이 설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따른 에너지 예측 정보도 같이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관한 설명이 위즈 모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퀘스트의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가 모델링을 끝까지 위즈 모드에 의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이 설계 내용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고 실제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디테일 모드인데요. 우리가 스키매틱 디자인 또는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즈드에서 어느 정도 입력이 완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디테일 에디터 모드로 이동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모든 건축 설비 관련된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사용자들이 직접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게 모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디테일 모드에서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은 혹시나 위즈 모드가 필요해서 이동을 다시 뒤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디테일 모드에서 위즈 모드로 가게 되면 디테일 모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은 다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위즈 모드로 백을 할 경우에, 다시 후진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삭제되는 내용이 없어져도 무방한지 꼭 확인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이 퀘스트 활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퀘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메뉴의 구성이 설계의 진행 단계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 설계를 의미하는데요. 기계 설비 설계를 할 때 기초적인 건물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두 번째로는 건축 부하를 계산합니다. 건축에서는 건물이 형성이 되면 냉방, 난방 부하가 발생하는데요. 이 냉방, 난방 부하는 건물의 외피와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 조명, 기기들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초기 단계에 건물의 형상을 구현하고 그 건물 내에 존재하는 조명, 기기, 인체의 사용 정도를 입력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건물을 조닝하고 부하를 계산하는 것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론 설비와 공조 설비의 종류를 선정하고 이 여론 설비와 공조 설비가 건물의 어느 부위를 각각 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가 되고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부하 계산 결과에 기반해서 여론 설비, 공조 설비가 어느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된 용량에 의해서 연간 각종 설비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이 퀘스트의 세 번째 구성 철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실제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설비 설계의 프로세스를 에너지 모델링 도구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퀘스트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모델링을 여러 차례 하게 될 건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의문사항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에너지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다는 뜻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지 따라 답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 시각별로 이 건물이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축이든 기존 건물이든 거의 불가능하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모델링에 대한 시간과 많은 정보와 많은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그러한 기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시뮬레이션 엔진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수식들은 자연현상을 수식 모델로 변환한 수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식 자체가 에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건물의 형상, 설비의 성능, 종류 이러한 입력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제와는 다른 오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에너지 모델링을 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실제에 근접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량의 측면도 있고 매달 사용하는 양도 있을 수 있고요. 용도별 사용량도 있습니다. 냉방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비율을 사용하고 난방에 몇 퍼센트, 조명에 몇 퍼센트 이렇게 사용하는지 비율을 우리가 에너지 모델링을 통해 알 수 있을 경우에 다양한 설계 대안 중에서 최선화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이 퀘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사 선택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로 이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리 에너지 모델링을 해봄으로써 어떠한 설계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에너지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고요. 다만 우리가 에너지 시뮬레이션 내용을 실제 건물 운영에 활용할 경우에 설비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자동 제어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모델링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모델링 자체는 이런 실무에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에너지 모델링 툴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에 비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에너지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모델링 자체가 부정확하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부정적인 불신만 가지고 등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 에너지 모델링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물 에너지 모델링 시에 모델링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처음 모델링을 접할 때 가질 수 있는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한 답변이긴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정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건물 운영에 사용될 정확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되도록 실제에 가깝게 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설계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이면 정확성을 많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월별 사용량 기준으로 약 한 10%,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델링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이 단순화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링을 여러 차례 실제 사용량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모델링은 상당히 복잡한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100% 인정되는 방법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러는 본인이 모델링
한 것이 정확한 입력을 통해서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요한 변수의 입력 데이터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비교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델러나 검증자의 공학적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용량의 특성을 분석 또는 비교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문서화된 검증 방법이 없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문헌이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DB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애슐의 스탠다드 90.1 어펜딕스 G를 보면 표준적인 건물 에너지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델러에 따른 결과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며 엄밀한 검증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모델러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퀘스트는 개발할 당시에 한글 OS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영어로 된 OS에서 작동되는 것만 테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설치할 때 경로상에 설치된 경로상에 또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상에 한글 폴더 이름이 없는 것을 제거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파일명도 가능하면 한글로 파일명을 작성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가끔 원인도 모를 에러가 생길 때 이러한 한글 OS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OS들은 언어의 구분 없이 잘 작동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퀘스트는 기본적으로 IP 유닛을 입력값으로 받고요. 출력에 있어서는 SI 유닛, IP 유닛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용자들만 고려해서 이 퀘스트가 처음에 개발되기 때문에 IP 유닛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IP 유닛 때문에 입력이 불편하다고 처음에 한국 사용자들이 일부러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P 유닛이 사용되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단위도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때문에 기피를 하기보다는 엔지니어라면 언제든지 IP 유닛 또는 SI 유닛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쉽게 변환하는 방법들을 알아서, 예를 들면 단위 변환 프로그램도 많이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알아서 단위 변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퀘스트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여기에서 그러한 데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현재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과장을 조금 하면, 이것만 할 줄 알면 미국에 돈 한 푼 없이 가서라도 이 퀘스트를 할 줄 안다 하면 취업이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퀘스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170가지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 중에서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입력 과정이 가장 단순한 툴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DOE2 엔진, 그러니까 그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 툴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DOE2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최신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들의 표준이 되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쉽게 익숙해지면 다른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플러스라든지 디자인 빌더의 모델링도
처음 배우더라도 생소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수업의 목적으로 저는 이 퀘스트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퀘스트도 일종의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어디에 무엇을 클릭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못 클릭하면은 에러가 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도구에 주눅들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주 친근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통해서 건축 환경과 건축 설비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퀘스트를 통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링하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건축 환경과 건축 설비에 대한 지식도 크게 증가할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재미있는 여행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오늘 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모든 페이지가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퀘스트의 구성과 구성 철학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이메일 또는 연구실에 직접 찾아와서 질문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퀘스트를 미리 다운받아서 디폴트입니다. 무조건 예스만 클릭해서 저장을 해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